현대미술의 메카 뉴욕. 뉴욕에는 파리의 루브르와 견줄 만한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미국 현대미술의 신화를 만들어낸 현대미술관 모마, 미국 모더니즘 미술을 교과서처럼 보여주는 휘트니 미술관, 미니멀리즘을 비롯해 포스트 모더니즘 미술의 맛을 제대로 만끽할 수 있는 디아비컨 등 일일이 셀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한 미술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뉴욕은 세계 미술 시장의 중심지이기도 합니다. 페이스, 게고시안, 데빗 즈비어너 등 전통과 명성을 자랑하는 상업 갤러리들이 공생과 경쟁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세계 양대 미술품 경매회사인 크리스티와 소더비가 개최하는 뉴욕 메이저 경매에서는 미술품들이 천문학적인 신고가를 기록하면서 세계인들의 감탄을 자아내기도 합니다. 뉴욕에는 미술가들의 작품 세계를 미술사적으로 조명해주는 권위 있는 미술관들이 있고 미술 작품의 경제적 가치를 실현시켜줄 넓은 시장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미술가라면 누구나 발을 디디고 싶은 꿈의 무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뉴욕이 지금과 같이 세계 미술의 중심축이 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20세기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미술하면 프랑스 파리가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미술가를 양성하기 위한 근대식 미술학교가 발달한 곳이 파리였고 공공미술관이라는 개념이 생겨난 것도 파리였으며 대중들에게 미술을 소개하는 전시회가 보편화된 것도 다름 아닌 파리였습니다. 전통 미술이 이론적 체계를 갖춘 것도 파리였고 전통의 반기를 들고 일어난 현대 미술의 발상지도 프랑스 파리였습니다. 미술의 중심이 파리에서 미국으로 건너간 것은 유럽에서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했기 때문입니다. 독일에서 권력을 잡은 나치는 전쟁을 일으켜 반인륜적인 학살을 자행했을 뿐만 아니라 현대미술을 엔트아르테테 쿤스트, 다시 말해 퇴폐미술로 규정하고 대대적인 예술 탄압 정책을 펼쳤습니다. 표현주의, 입체주의, 다다이즘과 초현실주의 등 예술의 순수성을 지향하거나 전통적 가치를 부정한 파격적인 형식의 작품들은 나치의 표적이 되었습니다. 나치는 무자비한 검열을 통해 급진적이고 실험적인 성향의 미술 작품들을 몰수에 불태워버렸고 자유로운 창작 활동이 불가능했을 뿐만 아니라 목숨의 위협까지 느끼게 된 많은 미술가들은 대서양을 건너 미국으로 망명하게 됩니다. 유럽 출신의 진보적인 미술가들이 미국으로 망명해 정착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면서 뉴욕이 현대미술의 중심지로 급부상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20세기 미술계의 전설이라 불리는 패기 구겐하임입니다. 패기 구겐하임은 스위스 출신으로 미국에 정착한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구겐하임 가문은 광산업으로 큰 성공을 거두어 뉴욕에서 손꼽히는 부호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1898년 뉴욕에서 태어난 패기 구겐하임은 유복한 환경에서 풍족한 유년 시절을 보냈지만 아버지 벤자민 구겐하임이 1912년 4월 15일 타이타닉호 침몰 사고로 목숨을 잃으면서 가세가 서서히 기울었습니다. 자유분방한 기질을 타고났던 패기 구겐하임은 20대 초반 처음으로 미술과 미술가들에 대해 흥미를 가졌고 1921년 상속받은 45만 달러를 들고 파리로 건너가 예술가들과 어울리며 보헤미안적인 자유를 만끽하며 살았습니다. 시인이자 화가였던 로렌스 베일과 결혼해 2명의 자녀를 두었지만 이들의 결혼은 7년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 1938년 패기 구겐하임은 2 아이들과 함께 런던으로 이사를 갑니다. 39의 그녀는 런던에서 구겐하임 죄인이라는 이름의 상업 갤러리를 오픈합니다. 패기 구겐하임은 자신의 갤러리에서 초현실주의자들의 파격적인 작품을 선보이며 런던 미술계에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미술이나 미술사 교육을 정식으로 받지 못했던 패기 구겐하임은 막셀 듀샹을 비롯해 여러 미술가들의 조언과 도움으로 미술에 대한 안목을 조금씩 키워갔지만 작품 판매가 부진해 운영상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1년 남짓 운영해온 갤러리의 문을 닫기로 결정합니다. 그렇다고 미술에 대한 그녀의 열정이 식었던 것은 아닙니다.
상업 갤러리를 포기하는 대신 현대 미술의 가치를 보다 넓은 대중들에게 소개하기 위해 런던 현대미술관 설립을 계획한 것입니다. 미술관 개관을 준비하면서 페기 구겐하임은 작품 수집을 위해 프랑스 파리를 방문합니다. 그런데 그녀가 파리에 도착했을 때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해버렸고 전쟁의 위협을 느낀 미술가들은 하루속히 자신들의 작품을 처분해 안전한 곳으로 피하기를 원했습니다. 유대인 미술품 판매상들 역시 독일군이 파리를 점령하기 전에 소유하고 있던 작품들을 정리하고 그곳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전쟁의 위협이 페기 구겐하임에게는 좋은 작품들을 낮은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제공해 주었던 것입니다. 페기 구겐하임은 아직까지 저평가되어 있던 입체주의 작품들을 집중적으로 구매했습니다. 그런데 전쟁 중이었기 때문에 미술 작품들을 영국으로 가져갈 방법이 없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페기 구겐하임은 구입한 작품들을 이삿짐과 함께 뉴욕으로 보낼 수 있었습니다. 결국 전쟁으로 인해 런던 현대미술관 설립 계획은 무산이 되었고 페기 구겐하임은 1941년 유럽 생활을 정리한 후 고향 뉴욕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때 그녀는 유럽의 예술가들이 미국으로 망명할 수 있도록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페기 구겐하임의 뉴욕 자택은 유럽에서 망명한 예술가들의 아지트이자 뉴욕 현대미술의 구심점이 되었습니다. 1942년 페기 구겐하임은 자신의 소장품을 대중들에게 선보일 생각으로 맨하탄의 Art of this Century, 금세기 미술관이라는 이름의 갤러리를 오픈합니다. 오스트리아에서 망명한 건축가 프레데릭 키슬러가 설계한 독특한 전시 공간은 미술과 전시에 대한 통념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고 혁신적인 전시 기획은 뉴욕 미술계의 분위기를 주도하였습니다. 페기 구겐하임이 발굴한 첫 번째 슈퍼스타는 액션 페인팅으로 잘 알려져 있는 잭슨 폴록입니다. 로버트 머더웰, 빌렘 드 쿠닝, 클리포드 스틸, 마크 로스코 등 페기 구겐하임을 거쳐간 미술가들이 바로 뉴욕을 세계 미술의 중심지로 이끌었던 추상표현주의 1세대 주역들입니다. 페기 구겐하임은 1947년 잘 운영되고 있던 뉴욕의 갤러리를 정리한 후 자신의 소장품들과 함께 돌연 베니스로 떠나버립니다. 베니스에 정착한 그녀는 그곳에서 항상 꿈꿔왔던 현대미술관을 설립했고 전쟁 후 베니스 비엔날레가 현대미술을 소개하는 축제장으로 성장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20세기 현대미술에 페기 구겐하임보다 더 큰 영향을 끼친 사람은 거의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자신이 소장한 작품들로 미술관을 설립하였을 뿐만 아니라 현대미술의 수많은 걸작들을 미술관에 기증하면서 미술이 가진 공적 가치가 무엇인지 삶을 통해 보여주었습니다. 미술의 가치에 매료된 한 사람이 남긴 삶의 흔적이 현대미술의 큰 흐름을 바꾸어 놓았고 지금도 세계인들에게 깊은 울림을 선사해주고 있다는 사실이 그저 놀라울 따름입니다.